잔잔하지만 불안한 피아노 선율. 여러분, 어떤 비밀은 평생을 갇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의 20년 비밀입니다. 사랑과 미움, 오해와 진실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1장. 그날의 기억. 빗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그날. 기억하세요? 민정은 시어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물었다. 어떤 날 말이냐? 시어머니 박순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이 떠난 그날이요. 그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나도 지쳤어요 였어요. 그게 뭐 어때서?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민정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요 어머니.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날이 생생합니다. 2003년 11월 23일 토요일 저녁. 남편 정호와 나는 또 다시 싸우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우울증이었을까요? 그때는 그런 말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민정아, 너 요즘 왜 이래?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얼굴엔 생기가 없고.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뭐해? 엄마가 또 뭐라고 하셨잖아. 집안 정리 좀 하라고. 저는 그날 무너졌습니다. 나도 지쳤어요, 정호 씨. 당신 엄마 눈치 보느라, 당신 형제들 명절 준비하느라, 당신 회식에 맞춰 밥 차리느라. 나도 사람이에요. 정호는 그 말을 듣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이혼하자고? 알았어. 나 나갈게. 이 집엔 사람의 온기가 없어. 정호는 그렇게 말하고 차 열쇠를 집어 들었습니다. 어디 가요? 몰라. 그냥 여기 있기 싫어.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남편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긴 침묵. 2시간 후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족분이십니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정호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린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구석으로 불러냈습니다. 민정아, 너 이거 봐.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정호 핸드폰 기록이야. 경찰이 가져다 줬어. 화면에는 문자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송신 엄마 시간 20시 47분. 정호야, 엄마 말 들어라. 그 여자랑 이혼해라. 그 여자는 우리 집 불행의 시작이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이게 마지막 문자였어. 경찰 말로는 정호가 이 문자를 보고 핸들을 놓쳤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냈어. 그때 나는 몰랐어. 그 한 문자가 아들을 그렇게 떠나보낼 줄은.
비명처럼 터져 나오는 오열. 하지만 순자는 곧 눈물을 닦고 저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 때문이야. 내가 우리 아들을 힘들게 했으니까. 그날 이후 저는 살아있는 죄인이 됐습니다. 2장. 집안의 그림자. 어두운 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의 그림자가 됐습니다. 민정 씨 이제 우리 집에 있을 이유 없잖아. 아들 없으면 당신은 남이야. 순자는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집 식구예요. 그래도 입 닥쳐. 내가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잖아. 충격적인 침묵. 그 말은 칼보다 아팠습니다. 저는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날 싸우지 않았더라면, 내가 더 강했더라면, 그 생각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때 단 한 사람이 제 편이 되어줬습니다. 시아버지 박정호. 민정아. 정호 아버지는 조용히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아버님. 너무 마음 쓰지 마라. 그 사람은 지금 아들을 잃은 거야. 화풀이할 곳이 필요한 거야. 저도 알아요 아버님. 그런데 저는 이제 어디에도 있을 자리가 없어요. 정호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럼 내가 만들어 줄게. 내 자리 내가 지켜줄게. 감정이 북받친다. 그 한마디가 제 무너진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이 서로를 감싸기 시작한 건 3장. 금지된 위로. 더욱 조심스러운 톤. 아버님 저 때문에 힘드시죠?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계신 시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시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게 오랜만이라 그런가. 정호가 살아있을 땐 이런 대화 한 번도 못했어요. 늘 바쁘고 늘 피곤하다고만 했으니까. 나도 그랬지.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내와는 대화가 끊긴 지 오래야. 같이 사는데 늘 혼자였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저처럼 외로웠구나. 이 사람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구나. 목소리가 낮아진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늦은 밤 순자가 잠든 후 거실에서 부엌에서 때로는 베란다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이상하죠? 이렇게 울면 안 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괜찮아. 울어도 돼. 누군가의 품에서 울 수 있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야. 그날 밤, 저는 시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언제부턴가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감정. 긴 침묵. 그리고 그 일은 어느 비 오는 밤에 일어났습니다. 4장. 돌이킬 수 없는 밤. 빗소리가 거세진다. 그날은 장마철이었습니다. 순자는 친정에 갔고 집엔 저와 시아버지 단둘뿐이었습니다.
민정아, 너 괜찮니? 천둥 소리 때문에 놀라지 않았어? 괜찮아요, 아버님. 하지만 사실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천둥 소리 때문이 아니라 이 감정 때문에. 민정아. 시아버지가 제 방문 앞에 섰습니다. 네? 나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자꾸 내 생각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심장이 뛰는 소리. 저도 같았습니다. 저도 아버님 생각만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버님, 미안해 민정아. 내가 정신이 없었나 봐. 시아버지가 돌아서려는 순간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버님. 길고 긴 침묵. 그날 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린다. 그리고 그로부터 2달 후. 아버님. 왜 그래, 민정아?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 임신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전 떠날게요. 이건 벌이에요. 제 몫의 벌. 민정아, 안 돼. 혼자 어떡해. 괜찮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석 달 후 순자가 알아버렸습니다. 5장. 폭로와 추방. 폭발하는 분노. 뭐? 임신했다고? 누구 아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설마 정호 당신 거야? 순자는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그런 일 없어. 거짓말 마. 내가 다 봤어. 둘이서 밤마다 수근수근 이야기하고 민정이 방에서 나오는 당신 모습도 봤어. 그런 오해 아니에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필사적으로 말했지만 순자의 귀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가. 그 아이 낳을 생각 말고 당장 나가. 당장. 쾅. 물건이 깨지는 소리. 순자는 화분을 액자를 제 옷가지를 마구 집 밖으로 던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요? 닥쳐. 넌 이 집의 처음부터 저주였어. 우리 아들을 죽이고 이젠 남편까지 유혹했어. 그날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비를 맞으며 길거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배 속에 아이가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오열. 그때 누군가 제 어깨에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민정아.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나 혼자 떠안을게. 모든 걸.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가 다 책임질게. 너랑 아이. 목소리에 결기가 서린다. 시아버지는 그날부터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친척들의 비난도 이웃들의 손가락질도 모두 혼자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달랐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바라보는 눈에 증오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한 저주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6장. 20년의 침묵. 시간이 흐르는 소리, 달력 넘어가는 소리. 2004년 6월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하늘이
하늘에서 내려온 아이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아이를 보며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민정아, 고마워. 이 아이를 낳아줘서. 나는 이 아이 아버지로 살 자격이 없어. 하지만 할아버지로는 최선을 다할게.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밝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에게는 한 가지 상처가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누구야? 하늘아,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 왜 할아버지만 있고 아빠는 없냐고. 저는 그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늘이를 꼭 안아주는 것밖에는. 목소리가 떨린다. 그리고 순자는 20년 내내 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민정이는 밥상에 앉지 마. 죄인이 어디 감히. 하늘이는 우리 손주가 아니야. 그 애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때마다 막아섰습니다. 그만해, 순자. 하늘이는 우리 손주야. 당신이 뭔데 그렇게 감싸? 혹시 정말. 그 말을 끝까지 하지는 못했지만 순자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당신 아이지?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늘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오해를 풀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면 시아버지가 더 큰 비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20년 동안. 7장. DNA 검사 결과. 긴장감 넘치는 음악. 그런데 올해 하늘이가 23살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하늘아? DNA 검사 결과 나왔어.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걸 했니? 그냥 궁금했어.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서. 하늘아, 엄마 이거 봐. 결과 좀 이상해. 하늘이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충격적인 침묵.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 피검사자 박하늘. 비교 대상 1 박정호 고인. 친자 관계 확률 99.9%. 비교 대상 2 박정수 시아버지. 친자 관계 확률 0%. 뭐라고?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상하지? 엄마, 그럼 아버지는 죽은 친아버지였던 거야? 엄마, 그럼 왜 지금까지 그 얘기를 안 했어? 하늘이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걸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하늘아, 사실은 엄마도 몰랐어. 뭘 몰랐는데? 내가 정호의 아이라는 걸. 8장. 숨겨진 진실. 회상 차분하고 슬픈 톤. 하늘아, 엄마가 이제 모든 걸 말해줄게. 저는 하늘이를 안치고 20년 동안 감춰왔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정호가 떠나기 한 달 전 엄마와 정호는 마지막으로 부부관계를 가졌어. 그런데 그 후로 정호는 계속 바빠서 우리는 서로를 외면했지. 그리고 정호가 떠난 후 시아버지가 엄마를 위로해줬어.
엄마는 그 위로에 의지했고 선을 넘었지. 그럼 엄마는 나를 시아버지 아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랬어.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늘이가 울먹인다. 그럼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한 거야? 응. 할아버지도 그렇게 믿었어. 그런데 왜 DNA 검사를 안 했어? 왜? 할 수 없었어, 하늘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검사를 했다면 모든 게 드러났을 거야. 시아버지와 엄마의 관계가. 그럼 할아버지는 완전히 파멸했을 거야. 그래서 엄마는 20년 동안 죄인으로 살았어.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하늘이가 엄마를 안는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하늘아. 너는 엄마의 빛이었어. 너 때문에 엄마는 버틸 수 있었어. 둘이 한참 울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로. 9장. 20년 만에 고백. 긴장감 있는 음악. 어머니, 아버님. 저는 순자와 정수 앞에 앉았습니다. 하늘이도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뭐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순자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버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DNA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순자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순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니, 하늘이는 정호의 딸이에요. 충격의 침묵. 뭐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가 떠나기 한 달 전에 저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럼 정수하고는 저와 아버님은 선을 넘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정수 시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아버님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시기적으로 제가 착각했던 거예요. 순자가 주저앉는다. 그럼 내가 20년 동안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정아, 미안하다. 어머니, 나는 그날부터 눈이 멀었어. 질투가 나를 잡아먹었지. 순자는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괴롭혔어. 20년 동안 죄 없는 너를. 어머니, 이제 됐어요.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둘이 껴안으며 운다. 하늘아. 순자는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너는 우리 정우의 딸이었구나. 우리 손주였구나. 할머니, 너무 착하게 자랐구나. 그 모든 비난 속에서도 이렇게 밝게 자라줘서 고마워. 하늘이도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렇게 세 여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10장. 용서와 새로운 시작. 따뜻하고 희망찬 음악. 민정아. 정수 시아버지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20년 동안 하늘이를 내 딸이라고 생각하며 키웠어.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 여전히 하늘이가 사랑스럽고 여전히 내가 지켜줘야 할 아이 같아. 감동. 아버님.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민정아.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 우리는 서로를 정말로 위로했고 진심으로 아꼈어. 네, 아버님. 이제라도 우리 용서받을 수 있을까?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응, 하늘아. 할아버지는 제 아빠가 아니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제 아빠보다 더 큰 분이셨어요. 하늘아. 할아버지는 저를 20년 동안 지켜주셨어요. 모든 비난을 혼자 받으시면서요. 그게 진짜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 아닌가요? 시아버지가 눈물을 흘린다. 고마워 하느라. 할아버지는 너 같은 손녀를 둬서 정말 행복했어. 세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순자도 다가왔습니다. 정수. 미안해. 여보. 나는 당신을 20년 동안 의심했어. 증오했어.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민정이와 하늘이를 지켜주려고 모든 걸 떠안았어. 나한테 미움받으면서도. 당연한 거였어. 내가 잘못한 거니까. 아니야. 당신은 책임을 진 거야. 진짜 잘못은 나였어. 나는 죽은 아들에 대한 슬픔을 너희들에게 쏟아부었어. 순자는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여보. 두 사람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껴안는다. 11장. 정호에게 보내는 편지. 잔잔한 피아노. 그날 밤 저는 혼자 정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20년 동안 먼지가 쌓인 그 사진. 저는 천천히 닦아내며 정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호 씨. 목소리가 떨린다. 이제야 말하네요. 20년이 지나서. 미안해요. 그날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정호 씨 알아요? 우리에게 선물이 있었어요. 하늘이요. 우리 딸. 그날 당신이 떠나기 한 달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랑을 나눴을 때 하늘이가 생겼어요. 저는 20년 동안 그걸 몰랐어요. 하늘이가 당신의 딸이라는 걸. 감정이 북받친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하늘이는 당신이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과 또 다른 사람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이 뭔지.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실수해도 돼요. 넘어져도 돼요. 중요한 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거예요. 조용히. 정호 씨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그리고 하늘이를 통해서 당신은 아직도 제 곁에 있어요. 고마워요. 우리를 만나줘서. 우리에게 하늘이를 남겨줘서.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는 잘 살아갈게요. 사진의 입맞춤. 12장. 새로운 가족. 밝고 희망찬 음악. 그로부터 한 달 후.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외식을 나갔습니다. 순자, 정수, 시아버지, 하늘이 그리고 저. 어머니 뭐 드실래요? 제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아, 됐어. 내가 알아서 시켜. 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잖아. 순자는 처음으로 제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한지. 할머니, 저 이거 먹고 싶어요. 그래, 우리 손주. 많이 먹어야지. 순자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그동안 너한테 잘못했어.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됐잖아요. 그래. 진짜 가족. 감동의 순간.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정아. 정수 시아버지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네, 아버님. 고마워. 20년 동안 버텨줘서. 아니에요. 저야말로 아버님이 계셨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우리 잘못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네, 아버님.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우리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용서가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네 사람을 비춘다. 순자와 하늘이가 앞에서 걷고 정수와 민정이가 뒤에서 따라갑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 하지만 그 평범함을 얻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13장. 하늘이의 고백. 며칠 후 하늘이의 방. 엄마. 응, 하늘아? 나 사실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어. 뭘? 하늘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와 할아버지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내가 태어난 배경. 충격. 하늘아. 언제부터? 중학교 때부터. 할머니가 엄마한테 하는 말들을 다 들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것도. 그랬구나. 처음엔 너무 충격이었어. 엄마가 싫었고 할아버지도 싫었어.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늘아. 그리고 깨달았어.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 하늘이가 엄마를 안는다. 엄마, 나는 엄마를 존경해. 20년 동안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았잖아. 하늘아. 그리고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야.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니지만 진짜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람이야. 둘이 한참을 울었다. 엄마, 그런데 하나만 물어볼게. 응? 엄마는 지금 행복해? 민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후회도. 하지만 그 끝에는 응. 지금은 행복해. 정말? 정말이야. 너 때문에. 미소. 하늘아, 너는 엄마의 빛이었어.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도 내가 있었기에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 엄마.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진짜 가족이 생겼잖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맞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14장. 시어머니의 참회. 어느 날 저녁 순자의 방. 민정아 잠깐 들어와봐. 순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방에는 오래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호 물건들이야. 그동안 열어보지 못했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용기를 내서 열어봤어. 그런데 이게 나왔어. 순자는 낡은 일기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정호 일기야. 읽어봐.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펼친다. 2003년 10월 15일. 민정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인다.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회사 일로 바빠서 집안일은 전부 민정이가 하고 있다. 미안하다 민정아. 내가 더 잘해줄게. 2003년 11월 1일. 엄마가 또 민정이를 나무라셨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민정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비겁할까? 2003년 11월 20일. 민정이가 오늘 나도 지쳤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나는 지금까지 민정이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내일은 꼭 사과해야지.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그 다음 페이지는 비어 있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정아. 순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너를 사랑했어. 끝까지. 어머니. 내가 미안해. 나는 내가 아들을 힘들게 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진짜 힘들게 한 건 나였어. 순자가 민정의 손을 잡는다. 내가 며느리를 너무 몰아붙였어. 아들도 너도.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나는 완벽한 며느리를 원했어.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 순자는 일기장을 꼭 안았습니다. 정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그리고 민정아 너한테도 미안해. 20년 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어. 어머니. 이제 됐어요. 아니야. 아직 안 됐어. 순자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정아 나한테 화내도 돼. 나한테 소리 질러도 돼. 어머니. 제발.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 저는 순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이해해요. 어머니도 힘드셨던 거예요. 민정아.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 저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오해와 미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15장. 정호의 묘소에서. 며칠 후 가족 4명이 함께 묘소를 찾았다. 정호야. 순자가 아들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엄마가 왔다. 그리고 내 가족들도 다 왔어. 카메라가 네 사람을 비춘다. 정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힘들게 했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 민정이를 사랑했는지도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너는 좋은 남편이었어.
좋은 아들이었어. 눈물. 그때 하늘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빠. 하늘이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냈습니다. 저예요, 하늘이. 아빠 딸. 아빠는 저를 본 적이 없지만 저는 아빠를 많이 닮았대요. 엄마가 그러는데 제가 웃을 때 아빠랑 똑같대요. 하늘이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아빠는 엄마를 사랑했고 저를 남겨줬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남긴 사랑 덕분에 우리 가족은 다시 뭉칠 수 있었어요. 감동. 민정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호 씨. 이제야 당신 마음을 알았어요. 일기를 읽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서로에게 하지 못했죠. 눈물이 흐른다. 그래서 이제 말할게요. 늦었지만. 사랑해요, 정호 씨. 그리고 고마워요. 하늘이를 남겨줘서. 이 가족을 지켜줘서. 마지막으로 정수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 아내를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아니, 오히려 더 힘들게 했어. 하지만 알아다오. 나는 진심으로 민정이를 위로하고 싶었어. 그리고 하늘이를 사랑했어. 비록 내 방식이 틀렸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어. 시아버지가 묘비에 이마를 댄다. 부디 편히 쉬어라. 우리는 이제 괜찮을 거야. 네 사람은 한참 동안 묘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정호가 대답하는 것처럼. 괜찮아요. 모두 괜찮아요. 이제 행복하세요. 16장. 새로운 시작 에필로그. 1년 후. 할머니, 저 대학 합격했어요. 하늘이가 환하게 웃으며 집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정말? 우리 손주가. 순자는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축하한다, 하늘아. 할아버지도 축하해. 정수 시아버지도 하늘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그래,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민정도 딸을 안았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모습. 저녁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자, 다 같이 건배할까? 정수가 말했습니다. 건배. 네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하늘이 합격 축하.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된 걸 축하해. 모두가 웃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민정의 나레이션. 가족이란 참 이상합니다. 피로 연결됐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고 피가 다르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가족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실수를 용서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화면이 밝아진다. 우리는 20년 동안 헤매었습니다. 오해와 미움 속에서,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하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용서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되며 네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비춘다. 최종장. 그날 내가 하지 못한 말. 잔잔한 피아노.
그날 기억해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민정이 순자에게 했던 그 질문. 하지만 이제 그 대답은 달라졌습니다. 응, 기억해. 순자가 대답합니다. 그날 우리는 모두 힘들었어. 정우도 너도 나도. 하지만 그날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어머니, 민정아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야말로요 어머니. 둘이 손을 잡는다. 그날 우리가 하지 못한 말들이 있었지.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어. 민정이 순자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나도 사랑한다, 민정아. 마지막 장면. 네 사람이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봅니다. 하늘이가 말합니다. 엄마, 우리 내일 또 산책 가요. 그래, 우리 다 같이 가자.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요. 그럼 우리 손주가 원하는데 안 갈 수 있나? 네 사람이 웃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오해도 미움도 후회도 없습니다. 그저 사랑만 있습니다. 마지막 나레이션 따뜻하게. 그날 우리가 하지 못한 말들.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용서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사랑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언제든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그날 내가 하지 못한 말 -20년 만의 진실. 끝.